안녕하세요. 크레이지 공업수학 파트 B 강의를 맡은 이동재입니다. 오늘은 크레이지 공업수학 파트 B의 첫 번째 강의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파트 B의 첫 번째 단원인 7단원의 7.1단원부터 7.3단원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1단원부터 7.3단원까지의 내용은 이제 행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고등학교 때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1학년 때 이미 행렬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크게 이제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아실 테기 때문에 뒤로 넘겨서 이제 뒷부분 수업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행렬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행렬은 영어로 이제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행렬은 무엇이냐면 어떤 수를 모아놓은 것인데 그 수를 이러한 직사각형 형태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 9개 A11, A12, A13 각각 해가지고 A33까지 해서 9개의 숫자를 이렇게 직사각형의 각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행렬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얘네들을 1행, 얘네를 2행, 얘네를 3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인 애들은 1열, 이렇게 놓여있는 2열, 이렇게 놓여있는 애들 3열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숫자들은 우리는 이제 성분 혹은 원소라고 부르게 되고, 성분, 원소는 영어로 뭐 entry, element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냥 이건 하나의 이제 수학적인 도구, 약속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린 지금 9개의 숫자를 3개, 3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3x3 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행이 3개가 있고 열이 3개가 있기 때문에 3x3 행렬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면은 n/n 행렬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당연히 mn은 자연수여야겠고, n/n 행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m개의 행이 있고 n개의 열이 있는 것을 우리는 n/n 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어떤 라지 A라고 하는 행렬이 존재했을 때 이 라지 A라고 하는 행렬은 n/n 행렬인데 그 n/n 행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m개의 행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가로줄이 m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A11부터 1 이제 여기 11, 21, 31 이런 식으로 되니까 1부터 m까지 있으니까 m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 줄이 n개가 있으면 되니까 n개 있으면 되니까 11, 12, 13에서 1n까지 있으니까 n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애는 AMN으로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런 성분들의 표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i번째 행에 만약에 j번째 열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aij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건 그냥 일반적인 표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이만한 행렬을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괄호로 묶고 안에 ajk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이건 각각의 성분을 의미를 하는데, 이 j와 k의 범위는 j는 1부터 m까지, k는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써서 우리가 행렬 a를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표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n/n 행렬에서 m하고 n이 같을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럴 때는 우리는 이 행렬 A를 정방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정방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사각행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더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정방행렬의 예시는 얘 같은 경우에는 2x2 행렬이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3x3 행렬이 돼서 요 2 같고 3, 3 같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정방행렬, 정사각행렬이다. 네, 얘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라고 하는 개념이 행렬로부터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벡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벡터라고 하는 개념은 행렬로부터 어떻게 도출이 되냐 하면은 행렬은 우리가 n 행렬이라고 했는데, 이때 m 또는 n 둘 중 하나가 1이면은 우린 그걸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n/1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겠죠. 행이 m개가 있고 열이 1개가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럼 생겨 먹었을 것이고 우린 얘를 열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n 행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겠죠. 행이 한 개가 있고 열이 n개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행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는 이런 열 벡터와 행 벡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다 선형대 수학에 나와 있는 선형대수의 부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벡터라고 부르면은 열 벡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 컬럼 벡터, 로우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왜 행렬을 배우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가장 간단한 예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교재에 보시면 예제 1번 문제로 이런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세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행렬로 표현하면 이제 요거를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개수들 4, 6, 9, 6 여기는 이제 0 곱하기 x2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6, 0,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8, 1, 플러스 1 이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순서에 맞게 배치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미지수들 x1, x2, x3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인데 그건 여기에다가 한 번에 모아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등호 뒤에 있는 얘 숫자들은 요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행렬식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행렬의 곱은 우리가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이제 한번 예제로 보여드린 거고요. 즉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이제 행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의 어떤 연산이나 뭐 행렬이 똑같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되게 간단합니다. 저가 뭐 정의는 이제 말씀 안 드릴 거고 그냥 이제 딱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라지 A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이건 2/2 행렬이고 2/2 행렬은 이런 식으로 제가 표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A11, A12, A21, A22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B라고 하는 행렬도 똑같이 2/2 행렬인데 이거 각각의 엔트리 들어가는 값들이 4, 0,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이때 만약에 A하고 B가 같다라고 표기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각각의 성분에 있는 것들이 같을 때 우리는 두 개의 행렬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즉 A11은 4고 A12는 0이고 A21은 3이고 A22는 마이너스 1이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면 A랑 B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눈치채셨겠지만 얘가 2/2 행렬이고 얘가 2/2 행렬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을 수 있지 만약에 얘가 3/2 행렬이고 얘가 2/2 행렬이다 하면 두 개가 같을 수 없습니다. 두 개의 크기가 똑같이 n/n 얘가 n/n 행렬이다 라고 한다면 얘도 n/n 행렬이어야만 두 개가 그럴 경우에만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같다고 얘가 n/n이고 얘가 n/n 무조건 그냥 그렇다고 같은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행렬의 합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행렬의 합은 이제 이것도 제가 예시로 설명할 건데요. 어떤 A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B라고 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행렬은 이렇게 생겼고 B라고 하는 행렬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두 행렬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각각의 성분들의 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1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4고 얘가 5니까 더한 것에 1,1에는 두 개의 성분의 합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는 1,2에는 6하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3하고 0이 있으니까 3하고 0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분끼리의 합을 요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행렬의 합이고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행렬의 합도 똑같이 두 개의 행렬의 합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두 행렬의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n/n 매트릭스로 동일해야 합니다. 네, 이건 여기까지는 이제 뭐 직관적으로 그렇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스칼라 곱입니다. 우리는 벡터가 아닌 스칼라 곱은 뭐냐면 이제 행렬에다가 예를 들어 뭐 3에 10을 곱하면 우리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행렬에다가 10을 곱하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하나의 예제로 보려고 합니다. 어떤 A라고 한 행렬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행렬에다가 우리가 10을 곱한 거는
10을 곱한 거는 어떻게 표기가 될까? 라고 한다면 그것도 똑같이 행렬인데 그 행렬 값은 어떻게 되냐면 각 성분에다가 이 10을 곱한 것으로 정의하자 라고 하는 게 스칼라 곱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스몰 c라고 하는 어떤 상수를 우리가 곱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런 식으로 다 c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스칼라 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을 뭐 좀 정리하는 겸 해서 나온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요. 연산 법칙. 연산 법칙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행렬인데 크기가 같다라고 했을 때,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m by n에서 m하고 n이 같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연산 법칙 두 개의 합, 이제 이거는 교환 법칙이 이렇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그리고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a 더하기 b 먼저 하고 그다음 c를 더하는 거나 a 더하기 하고 b 더하기 c 하는 거나 똑같다. 그 다음에 영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행렬이 영행렬과 더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행렬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 이제 항등원이겠죠. 그리고 a에다가 어떤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걸 더하면은 영행렬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역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영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냥 크게 O 이렇게 표기를 하면 그냥 영행렬인 걸로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영행렬 뭐냐면 그냥 모든 성분들이 다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임의의 사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m by n, 임의의 m by n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곱인데요. 스칼라 곱은 a 더하기 b에다가 어떤 상수 c를 곱했을 때는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서 c 더하기 12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c 플러스 k에다가 a를 곱한 거는 이런 식으로도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여기 c하고 k는 모두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경우에도 k에다가 c를 곱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상수끼리 먼저 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1 곱하기 a는 a다. 이런 연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행렬의 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렬의 곱은 이제 여기까지 나온 내용보다는 좀 덜 직관적입니다. 이제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제로부터 가져오면 앞에서 말씀드린 연립 1차 방정식, 그 3개의 1차 방정식을 이런 식의 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 행렬, 3x3 행렬과 3x1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곱을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면 이거랑 요 행이랑 이 열이랑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4랑 x1, 4x1 그 다음에 더하기 6 곱하기 x2, 6x2 더하기 9 곱하기 x3, 9x3가 첫 번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각각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런 식으로 각각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짝 행렬의 곱을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곱한다. 이렇게 곱했다는 것은 각각의 엔트리, 각각의 성분끼리 이렇게 곱한 것을 다 더한 것, 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행렬의 곱은 정의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많이 연습하시면 별로 복잡하진 않거든요. 자,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몇 번 할 건데 그때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가 m by n 행렬이라고 하고 당연히 mn, rp는 다 자연수고 B를 r 곱하기 p 행렬이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 어떤 두 개의 행렬의 곱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n과 이 r이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이게 같지 않으면 곱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C라고 하는 행렬은 m by p 행렬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A가 m by n이고 B가 r by p인데 두 개의 곱은 A 곱하기 B는 m by p 행렬이 됩니다. 네, 그래서 m by p 행렬이 된다. 그럼 여기 C 행렬에 각각의 성분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C 행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총 여기 이렇게 m개가 있고 이렇게 p개가 있습니다. 이제 m by p 행렬인 거고요. 그래서 임의의 CJK
라고 하는 요 성분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시그마 L은 1부터 N까지 A, JL 곱하기, 여기 곱하기 BLK가 되고, 이걸 풀었으면은 AJ1, B1K 플러스 AJ2, B2K 플러스 2 해서 플러스 AJN, BN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연습을 하시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하시면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J하고 K는 각각 J는 1부터 M까지, K는 1부터 P까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칠판에 지우고 다음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렬곱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곱 예제로 이제 한 2가지 정도 써놨는데요. 첫 번째 예제는 이러한 2x2 행렬 그리고 2x2 행렬 두 개의 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행렬은 4, 2, 1, 8이고 두 번째 행렬은 1, 1, 2, 3입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이제 곱할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복잡했지만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곱한 결과에 1,1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제가 1,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행도 1이고 열도 1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2다 라고 하면은 행이 두 번째고 열이 두 번째이네 를 이제 성분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제 1,1 성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앞에 행렬의 첫 번째 행과 뒤에 행렬의 첫 번째 열을 곱 내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1,2 얘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1,2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의 첫 번째 행, 앞에 거에서 무조건 행을 가져옵니다. 앞에 거에서 무조건 행을 가져오고 뒤에 거에서는 열을 가져오는데 1,2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첫 번째 행을 가져오고 뒤에 거에서는 두 번째 열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 그래서 두 개를 내적하면 4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럼 여기는 이제 2,1이잖아요. 2,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행열의 두 번째 행, 그리고 두 번째 행열의 첫 번째 열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2x2 행열 두 개의 곱인데 얘의 뭐 예를 들어 2,2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2,2 성분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이 행렬을 A라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A의 두 번째 행이랑 B의 두 번째 열을 가져와서 내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2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1, 2면은 얘가 1, 2가 되고 2, 1이면 2,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된다 라는 말은 얘랑 내적해서 여기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요렇게 하면은 얘랑 내적해서 여기 표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곱은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앞선 행렬과 뒤에 있는 행렬이 각각 얘가 2x3 행렬이고 얘는 3x1 행렬이잖아요. 요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혹은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결과가 2x1 행렬이겠구나 요거 빠르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써두시면은 이제 헷갈리시지 않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정사각 행렬 두 개의 곱이기 때문에, 정방 행렬 두 개의 곱이기 때문에 2x2랑 2x2 곱하면 당연히 2x2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같이 좀 정방 행렬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는 2x3 행렬이고 3x1 행렬이기 때문에 결과는 3, 3 똑같아서 곱셈이 되고 2x1 행렬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2x1 행렬이 나타나는데 2x1 행렬의 첫 번째 성분은 얘는 이제 1,1 성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1,1 성분은 앞에 있는 행렬의 첫 번째 행이랑 뒤에 있는 행렬의 첫 번째 열을 내적한 거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얘는 2,1이 되는데 2,1 성분은 앞에 있는 행렬의 두 번째 행 곱하기 뒤에 있는 행렬의 첫 번째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행렬의 곱을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렬의 곱에서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왜 성립하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제로서 이제 예제 4번을 가져왔는데요. A라고 하는 행렬을 이제 이러한 2x2 행렬이고 B라고 하는 행렬을 이런 2x2 행렬이라고 했을 때 A, B를 곱한 걸 제가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 2x2 행렬 곱은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쫙 다 계산을 하시면 이제 0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BA는 이제 똑같이 써서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곱은 행렬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의 곱과 관련된 연산 법칙인데요. 연산 법칙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 증명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자연수의 곱셈이랑 거의 같거든요. 거의 같은데 하나의 차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나머지 성질들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혹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유용한 계산법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용한 계산법에 붙였는데요. 이제 증명 같은 거 할 때 가끔씩 나오거든요. A라고 하는 행렬을 n/n 행렬이라고 하고 B라고 하는 행렬을 n/p 행렬이라고 하고 근데 B라고 하는 행렬을 우리는 이제 열 벡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행렬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열 벡터들 n/p 행렬이기 때문에 열 벡터가 p개에 있는 거겠죠. n/p라고 하면은 행이 n개 있고 열이 p개에 있는 거니까 p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열들을 우리는 B1, B2부터 BP까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얘를 B11, B21, B31 두두 하고 그래서 N1, B12 해서 B1P 하고 BNP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할 수 있지만 열 벡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했을 때 왜 이렇게 표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두 행렬의 곱을 A라고 하는 행렬과 B라고 하는 행렬의 곱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A는 n/n 행렬이고 B1은 이제 Bi들은 각각 n/1 행렬이기 때문에 AB1 두 개 곱한 것의 결과는 n/1 행렬이 돼서 결국 다시 열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P개의 열 벡터들로 구성된 행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좀 와닿지 않는다, 이거 뭐 신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한 예제를 보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제 A라고 하는 행렬을 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2, 1, -3, 1 B라고 하는 행렬을 3, 2, 1, 0, -1, 5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행렬은 2/2 행렬이고 B라고 하는 행렬은 2/3 행렬이겠죠. 그럼 두 개의 곱은 2/3 행렬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얘가 2/2고 얘가 2/3이니까 이렇게 사라지면 2/3 행렬 되겠죠. 그럼 A, B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B1 벡터, B2 벡터, B3 벡터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표기를 하면 각각은 다시 2/2 행렬 곱하기 2/1 행렬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곱들은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계산을 해보시면 그냥 얘랑 이런 식으로 표기 안 하고 그냥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계산한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기법은 이제 실제 계산할 때는 우리 사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표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증명 과정이나 이런 데서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이제 우린 이제 여러 가지 행렬의 종류에 대해서 특별한 성질을 가진 행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전치 행렬인데 전치 행렬 영어로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A라고 하는 행렬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때 AIJ, 이건 n/n
행렬이라고 했을 때 A 트랜스포즈 이제 요거 A 트랜스포즈라고 읽는데 A 트랜스포즈한 것은 n by n 행렬이었던 것이 n by n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고 이 표기가 의미한 게 뭐냐면은 얘는 i, j A의 i, j 성분이 A, I, J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썼다는 것의 의미는 A 트랜스포즈의 I, J 성분은 A, JI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A, JI라고 하는 요 값은 A에서 정의된 값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로 표기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써보면 A라고 하는 행렬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A11, A12, A13 해서 n by n 행렬이니까 A1n까지 있을 거고 A21, A31 해서 AM1 이런 식으로 있고 AM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겠죠. 근데 이 행렬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를 시키게 되면은 이 A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은 원래 여기에 A1, 2가 있어야 되는데 A1, 2가 아니라 A21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A13인데 A13이 아니라 A31이 있게 됩니다. 이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3, 1,3이라고 하는 것은 1,3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뭐냐면은 A 1,3은 J에다 3 넣고 A에다가 1 넣으면 31, A31이 여기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요, 각각의 원래 A 행렬의 열들이 다 A 트랜스포즈의 행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열로 바뀌고 첫 번째 열이 첫 번째 행으로 바뀌고 두 번째 열이 두 번째 행으로 바뀌고 세 번째 열이 세 번째 행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제로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행렬인데요. A라고 하는 행렬이 2, 3, 7, -1, 5, 9라고 하는 행렬이 있을 때 이거의 전치 행렬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치 행렬은 물론 뭐 그냥 정의 따라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제 방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A 트랜스포즈는 2, -1을 첫 번째 열은 첫 번째 행으로 갑니다. 첫 번째 행으로 2,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열은 3, 5는 두 번째 행으로 갑니다. 3, 5. 그리고 세 번째 열은 7, 9는 세 번째 행으로 갑니다. 7, 9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쉽게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게 그럼 왜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딱 그릴 수 있는데요. 1,1, 2,2, 3,3 그러니까 i를 지나는 대각선을 그었을 때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딱 뒤집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뒤집고 여기 있는 거 뒤집고, 그럼 대각선에 있는 애들은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고 뒤집고 하면은 이런 전치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또 뒤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즈와 관련된 연산 법칙은 이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전치 행렬에 다시 트랜스포즈 한 거를 다시 트랜스포즈 시키면은 자기 자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뒤집은 걸 다시 뒤집으니까 원래 그대로가 나오겠죠. 그리고 더한 거에 트랜스포즈 시킨 거는 각각의 트랜스포즈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 얘가 A21 더하기 B21이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결과를 B1, 2가 여기 더해지고 여기는 B21이 더해졌는데, 그 트랜스포즈 시키면 여기 B1, 21, 여기 B1, 2가 될 거잖아요. 근데 행렬의 덧셈은 두 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이제 쪼개고 생각을 하면은 A 파트랑 B 파트랑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곱한 거는 상수배 곱한 거는 여기서 C를 곱한다고 해서 뭐 C분의 1이 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C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건데요. 두 개 곱한 거에 트랜스포즈 시킨 거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트랜스포즈, 이게 아니라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를 n by n 행렬이라고 생각하고 B를 n by p 행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A, B 행렬은 이제 곱하는 거는 n by p 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A, B 트랜스포즈는 이 두 개 바꾸면 되니까 P by M 행렬이 될 겁니다. 그렇죠? P by M 행렬. 그런데 만약에
이거의 결과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트랜스포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는 N by M 행렬이고 B 트랜스포즈는 P by N 행렬이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트랜스포즈가 성립을 하기 위해선 M이랑 P가 같아야만 곱셈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트랜스포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N이 지금 같잖아요. 그래서 P by M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P by M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AB 곱한 거의 트랜스포즈도 P by M 행렬이기 때문에 얘랑 같으면 뭔가 이렇게 좀 잘 맞겠네. 그냥 이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바뀐다는 것도 제가 이제 한 예제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행렬입니다. A라고 하는 행렬을 2, 3, -1, 1이라고 하고 B라고 하는 행렬을 4, 5, 2, 1이라고 했을 때 A, B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은 스스로 해보시면 연습도 많이 좀 해야 되니까 스스로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의 결과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쓰고 얘를 이렇게 쓰는 거겠죠. 똑같이 하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A, B의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얘네 고정이고 얘네 둘 자리 바꾸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여기까지 나온 성질들을 활용한 행렬인데요. 첫 번째는 대칭 행렬입니다. 대칭 행렬 영어로 Symmetric Matrix고, 이거는 어떤 행렬이냐면 어떤 행렬이 대칭 행렬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랑 자기 자신이 같은 행렬을 우리는 대칭 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 성질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행렬이 대칭 행렬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정방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정방 행렬이 설립해야만 대칭 행렬입니다. 물론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방 행렬이라고 하는 게 베이스로 있어야만 대칭 행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방 행렬이 아니면 대칭 행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칭 행렬의 특징은 AJK가 AKJ가 되는 행렬을 의미합니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칭 행렬일 때는 무조건 정방 행렬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 대각선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대각선에 무슨 값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적이어야 합니다. 여기가 120이면 여기 120, 200이면 200, 150이면 15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대각선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대칭 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칭 행렬이다 라고 이제 말로 주어지면은 A 트랜스포즈는 A랑 같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칭 행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대칭 행렬은 영어로 Skew Symmetric Matrix인데, 얘는 이제 또 식으로 쓰면 A 트랜스포즈는 -A다 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 애를 우리는 반대칭 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A를. 얘도 무조건 정방 행렬이고요. 그리고 반대칭 행렬의 특징은 이제 여기 제가 써놨는데, AJK는 무조건 -KJ고요. 여기서는 AJK는 AKJ였잖아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대각선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0입니다. 대칭 행렬 같은 경우에 대각선에 있는 애가 0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반대칭 행렬은 무조건 대각선에 있는 애들은 다 0이어야 돼요. 대각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기 이런 식으로 이 AIJ라고 했을 때 I하고 J가 같은 애들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대각선인 애들이 무조건 다 0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크기는 같아야 되는데 이제 기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인 애들로 구성이 된 애들 우리는 반대칭 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계산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개념들인데요. 위삼각형이랑 아래삼각형열. 위삼각형열은 말 그대로 이제 위쪽 삼각형에만 어떤 값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위삼각형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쪽 값을만. 그래서 아래쪽에는 위쪽 삼각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0, 0, 0을 넣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대각선에는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어떤 값이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이 들어가도 되고 0이 아닌 값이 들어가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 삼각형열은 위 삼각형열이랑 똑같은데
반대로는 그냥 아래쪽 삼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 0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0, 0, 0이다. 여기는 그 무슨 값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 똑같이 여기 무슨 값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무조건 0, 0, 0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래 삼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단위 행렬인데요. 단위 행렬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는 in이라고 표기를 할 것이고, n이라고 우리가 쓰는 이유는 이제 n by n 행렬에 대해서 i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i1이다 하면은 그냥 얘는 1인 거고, i2다 라고 하면은 이제 2 by 행렬을 의미하는데 1, 0, 0,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 by n 행렬에 대해서는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애들은 무조건 다 a이고 1, 1, 1, 1, 1,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애를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단위 행렬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미 n by n 행렬 A에 대해서 정방 행렬에 대해서 A 뒤쪽에다가 in을 곱하나 앞쪽에다가 in을 곱하나 똑같이 A가 나온다 라고 하는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위 행렬은 중요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칠판을 지우고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